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예, 봉화식입니다. 네, 제51회 슈퍼보울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오는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어떻게 지켜보면 재미가 있을지, 또 슈퍼보울의 역사, 그리고 톰 브레이디는 과연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인가, 그리고 이번 슈퍼보울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애틀랜타 falcons 이 두 팀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 봉화식 기자와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 제51회 슈퍼보울 텍사스주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열리죠, 이번 경기가? 그렇습니다. 네. 13년 전에 그 릴라이언트 스타디움으로 불렸던 경기장이 그 텍사스주 에너지 회사인 NRG 스타디움으로 구장 이름을 바꿨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톰 브레이디 뉴잉글랜드 쿼터백이 그때 우승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첫 우승을 거기서 했었나요? 아니죠. 두 번째 아니면은? 우승이었는데 두 번째 우승을 하면서 진정한 그 최고 쿼터 반열에 올랐던 그런 예. 의미 깊은 장소이기 때문에 네. 톰 브레이디나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는 스포츠의 메카, 성소라고 불립니다. 네. 애틀란타는 물론 이 경기장에서 처음 슈퍼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애틀랜타 falcons 두 팀 다 홈이 아니잖아요. 그 텍사스주 휴스턴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식 홈팀이 누구고 공식 원정팀이 어느 팀인지 정하지 않습니까? NFL에서 예. 이번에는 누가 홈팀이고 누가 원정이고 누가 흰색 유니폼을 입고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죠. 2016년에 정규전을 끝냈기 때문에 순서상 NFC 팀이 홈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타 falcons가 빨간색 칼라 저지를 입는 순서고 네. 홀수 슈퍼볼인데 그다음에 반면 AFC 챔피언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네. 원정팀이죠.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NFL에서 최근 들어서 그 흰색 유니폼이 좀 더 강세 아닙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한 가지인데 최근 12년 동안 열린 결승전 추세를 보면은 12번 중에 11번을 하얀색 유니폼, 원정 유니폼을 입은 팀이 이겼습니다. 칼라 저지를 입은 팀이 그린베이 패커스 한 번만 6년 전에 우승했고 네. 12년 동안 11번을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슈퍼볼 정상에 올라가지고 올해도 그런 징크스가 이어진다면 뉴잉글랜드가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많은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인 기자 중에서는 봉화식 기자가 유일하게 슈퍼볼 경기장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그렇죠? 예, 뭐 지금은 몇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슈퍼볼 현장 취재 기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현장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맨 처음에 슈퍼볼을 현장 취재했던 게 2001년도 1월달, 그러니까 16년 전 일입니다. 네. 그때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렸는데 그 한국 기자로는 유일하게 운 좋게 그 현장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 트렌트 딜퍼 쿼터백이 아주 맹활약했던 ESPN 애널리스트로 지금 활동 중이죠. 네. 트렌트 딜퍼. 저희 캘리포니아-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우승했을 그렇죠. 때 그때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뉴욕 자이언츠를 34대 7로 대파하고 첫 우승에 감격을 안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딜퍼 쿼터백은 사실 그렇게 잘하는 쿼터백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디펜스 그렇지만 때문에 이겼죠 그 당시에. 그 경기만큼은 딜프가 실수 없이 네. 터치다운도 많이 꽂아놓고 수비도 도와줘가지고 뉴욕 자이언츠는 터치다운 하나밖에 그것도 네, 디펜시브 맞아요. 인터셉트 터치다운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자로 처음 16년 전에 슈퍼볼 현장에서 취재했다는 기억이 아직까지 그때 생생합니다. 그 레이 루이스가 볼티모어 디펜스를 이끌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기억을 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번에 그 슈퍼볼 때 슈퍼볼 하면 또 그 광고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물갈이가 되죠. 보통 이렇게 광고들이 이제 TV 광고들 많이 보는데 또 미국에는 이렇게 쇼킹한 광고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 슈퍼볼 타이밍 맞춰서 모든 광고들이 다 이렇게 뒤바뀌면서 광고 때문에 TV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재밌는 광고들이 어떤 사람들은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슈퍼볼 한시적 경기보다는 광고 내용이 더 네. 재밌다 이런 말까지 도는데 그 30초 광고 기준으로 올해는 350만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350만 달러요. 50년 전에 30초. 그렇죠. 네. 30초 기준으로. 그래서 50년 전 첫 번째 슈퍼볼 때 광고료가 10만 달러였는데 그 10만 달러라는 액수도 50년 전에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30초 광고 한 건에 350만 달러인데 그 현대 자동차도 그 계속해서 그 네. 새로운 신제품 광고를 4쿼터 끝난 다음에 그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한 편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대차 광고가 상당히 내용도 좋고 올해는 그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육군 가족에 대한 광고 내용 컨셉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봉 기자의 경우 2006년에 또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간판 와이드 리시버였죠. 한국계 리시버 하인스 워드하고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11년 전에 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새로 건설한 포드 필드,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홈구장으로 네. 쓰고 있는 실내 경기장인데 거기서 그 피츠버그 스틸러즈와 시애틀 시호크스가 슈퍼볼 결승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역시 그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한국 기자 신문은 제가 왔고 그때 SBS에서 또 그 기자들 왔었어요, 파견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마침 운 좋게 한국계 와이드 리시버 피츠버그의 하인스 워드가 MVP 최우수 선수가 돼가지고 최우수 선수였죠. 슈퍼볼 정상에 오르고 예. 그 라커룸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네. 그게 그 SBS를 통해서 한국 팬들한테 많이 그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인스 워드를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하인스 워드의 그 혼혈 아동 예. 재단도 예. 원조하고 그 이후로 하인스 워드 선수는 은퇴한 다음에도 매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게 키웠잖아요, 하인스 워드를. 그렇죠. 그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네. 아틀란타에서 그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버리고 간 하인스 워드를 키웠는데 그 하인스 워드가 효자로 또 유명해져 가지고 여러 명문 대학에서 장학금 제의가 있었지만은 자기 고향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조지아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렇죠. 아주 명 와이드 리시버로 예. 활약하고 피츠버그에서 슈퍼볼 그렇죠. MVP까지 되는 예.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죠. 대단한 NFL 그 와이드 리시버. 제가 그래서 11년 전에 라커룸에서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온 중앙일보 기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렇지만 네. 한국말은 한마디도 하지 한마디-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생긴 것도 한인 비슷하게 근데 이 생겼고 문신에 한글은 있잖아요. 미킴 그렇죠. 하인스 워드라고 하인스 그렇게 워드로 딱 써 있고 새겼죠? 또 영어 억양도 한국 사람 티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역시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요? 그런 점은 제가 잘 몰랐는데 영어를 아주 그렇군요. 저범자는 한국 네, 영어를 네, 구사에 놀랐습니다. 예. 이번 슈퍼볼 제 51회 슈퍼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톰 브레이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의 쿼터백 톰 브레이디라고 있는데 이 톰 브레이디가 참 잘생기고 부인도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고 그렇죠. 또 지금은 현재 많은 NFL 전문가들이 가장 훌륭한 쿼터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봉 기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기 9.11 테러가 나고 2002년 사상 처음으로 2월 달에 슈퍼볼이 1월이 아닌 2월에 열렸습니다. 9.11 테러 후유증으로 일주일간 그렇죠. 스케줄이 연기였는데 그때 톰 브레이디를 처음 뉴올리언스의 슈퍼돔 경기장에서 만났는데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꺾고 브레이디가 첫 슈퍼볼 정상에 올랐죠. 그때 미시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그 자신이 없었던 브레이디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주루 블레소라는 아주 유명한 쿼터백이 뉴잉글랜드의 쿼터백으로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었는데 그 선수가 다리를 다치면서 브레이디가 운 좋게 후보로 전승가도를 달리면서 2001년 시즌을 그 플레이오프에 올려놓고 결국 2002년 2월 슈퍼볼까지 우승했는데 그 이후로 브레이디는 올해까지 7번째 슈퍼볼에 그렇죠. 진출하는 역대 쿼터백 역사상 최다 결승전 진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199번째로 드래프트 지명됐죠. 거의 간당간당하게 뉴잉글랜드에 예, 지명돼가지고 참 그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선수가 지금 최고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무명의 미시간 대학 출신인 브레이디가 사실은 고향이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출신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맞아요. 출신인데 그래서 몬테나를 좋아했죠. 네. 몬테나를 좋아했고 미시간 대학으로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대학 4학년 때 그 메이저 대회인 오렌지 보울에 출전해가지고 강호 알라바마 대학을 연장전에서 35대 33점 차로 꺾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날렸고 지금은 유명하게 된 다음에 그 브라질의 세계적인 슈퍼모델 지젤 번천하고 결혼해가지고 집도 베벌리 힐스에 있고 그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LA도 팬들이 굉장히 많은 명 쿼터백인데 벌써 슈퍼볼에서 4번 우승하고 그러니까요. 2번 준우승하고 네. 이번에 7번째 5번째 우승을 하면은 선배인 조 몬타나의 4번 또는 테리 브래드쇼 피츠버그 스틸러의 쿼터백 4번 우승을 돌파하고 유일하게 쿼터백이 5번 우승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그러면은 사실 그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처럼 좀 악의 제국이란 그런 이미지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디플레이트 게이트도 있었고 스파이 게이트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로 성적이 좋은 만큼 스캔들도 많은 팀이 뉴잉글랜드 보스턴 팀인데 왜 그러냐면 그 빌 벨리치 감독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지도자입니다. 그 부친은 크로아티아 옛 유고 연방 이민자의 후손으로 굉장히 그 웃지도 않고 네. 선수들을 엄하게 다루는 대신 그 뉴잉글랜드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꾀를 부리거나 나태해지는 걸 참지 못하고 다그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스 코치가 아니라 그 선수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성적으로 구단주한테 그 신임을 받고 이번에도 그 7번째 결승에 올랐는데 5번 우승하면 그 역시 지도자로는 처음 5번째 우승의 금자탑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또 2007 시즌이었나요? 그때 퍼펙트 시즌도 거의 노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슈퍼볼에서 저기 뉴욕 자이언츠를 만나서 그게 꺾였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한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도 제가 애리조나 슈퍼볼로 기억하는데 그 슈퍼볼 가셨었나요? 예, 그때도 갔었죠. 2008년 2월이었는데 그 정규전에서 16전 전승,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2번을 이겨서 18전 전승으로 그렇죠. 슈퍼볼에 갔습니다. 네. 그때 상대 팀은 정규전에서 9승 7패의 거의 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간신히 올라온 언더도그 뉴욕 자이언츠였는데 일라이 매닝한테 4점 차로 역전패당하면서 NFL 역사상 19전 전승 우승의 꿈이 마지막 날 무너졌습니다. 아, 그렇죠. 정규 시즌 13승 16전 전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경기를 이겼지만은 세 번째 마지막 때 결승전 마지막에서 그것도 졌죠. 예. 공교롭게도 그때 마지막 정규전 플레이 때 끝났죠. 승부가. 그렇죠. 예. 마지막 역전 터치다운 패스를 허용했는데 정규전에서도 마지막 경기 16번째 경기를 뉴욕 자이언츠랑 붙었습니다. 그때 탐 브레이디하고 뉴잉글랜드 그 마지막 정규전을 이겼는데 막상 한 달 뒤에 벌어진 결승전에서는 오히려 뒤집기 패를 당했죠. 근데 브레이디를 보면은 일라이 매닝이 천적인 것 같아요. 그때 한 번만 진 게 아니었죠. 또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졌죠. 네. 제 기억으로는 중부지방에서 열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서 열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가셨습니까? 그때도 갔죠. 그때도 갔어요? 슈퍼볼을 많이 가가지고 네. 그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네. 거의 드라마틱한 승리였잖아요. 그것도 그때도 마지막 플레이. 마지막 플레이에서 승부가 역시 결정됐는데. 똑같은 시나리오로 뉴욕이 이겨가지고 일라이 매닝은 탐 브레이디의 천적이다. 그 두 경기만 아니었으면 탐 브레이디의 슈퍼볼 6승 전적은 무패였겠죠. 6전 전승이 되는 예. 거죠.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우승했던 게 언제였죠? 2년 전에 그 2년 시애틀 전에. 시옥스전에서 역전승했던 게 마지막 사실은 우승으로 그 나왔습니다. 경기에서는 사실 시애틀이 이겼어야 될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참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브레이디가. 그때 어떻게 1야드를 남겨놓고 캐롤 핏 상대로. 캐롤 전직 USC 감독이기도 한 시애틀의 명장 핏 캐롤 감독이 1야드를 남겨놓고 그 마션 린치 러닝백한테 달리기를 지시하지 않고 쿼터백 러셀 윌슨한테 1야드 바깥에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너무 짧은 거리에서 선수들이 엉기면서 패스 미스 인터셉트를 허용해가지고 운 좋게 탐 브레이디가 그 네 번째 우승을 일구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실력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패스 안 하고 러싱했으면 됐을 것 그러면 한 같죠. 90% 정도 시애틀이 그렇죠. 이겼어. 그러면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네, 뭐 결국 NFL 역사상 최악의 본헤드 플레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어떻게 그렇지만 보세요? 뉴 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최고의 플레이가 명지시였다 그렇게 예,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 51회 슈퍼보울이 전망 좀 해주세요. 누가 이길지. 지금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잉글랜드가 방패, 애틀랜타가 창. 보통 뭐 스포츠에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디펜스 윈스 챔피언십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이 이번 슈퍼보울에도 적용이 될지. 예, 이번에는 근데 양 팀이 의외로 그 공격과 수비 둘 다 튼실한 팀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3점, 필드골 하나 차이로 뉴 잉글랜드가 우세하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그 아주 보스턴 칼리지 출신의 명 쿼터백인 맷 라이언을 보유한 애틀란타도 공격력이 지난 정규 시즌에서 뉴 잉글랜드 못지않게 굉장히 다득점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수비도 튼튼해가지고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터치다운도 제대로 그 뽑기가 어려운 수비를 갖고 있는데 이 탐 브레이디가 그래도 그 워낙 패스 능력이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득점 승부가 예상된다고 그래가지고 양 팀 합쳐서 그 토탈 60점 이상의 많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디펜스가 그래도 괜찮은데도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올 그만큼 양 팀의 쿼터백이 패스 능력과 러닝백들의 러싱 능력이 수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팬들이 바라는 많은 스코어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탐 브레이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 시즌 MVP는 애틀랜타의 쿼터백인 맷 라이언이 받지 않았습니까? 맷 라이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맷 라이언 하면 아무래도 그 한인 팬들한테는 탐 브레이디보다 훨씬 좀 덜 알려지지 않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를 졸업했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1학년 때부터 주전을 꿰차가지고 ACC 컨퍼런스 대서양 연안 컨퍼런스 소속으로 4년 연속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년 소속팀인 보스턴 칼리지를 포스트 시즌 보울 경기로 견인했습니다. 물론 4대 메이저 로즈, 오렌지, 슈거 보울 같은 메이저 대회는 못 나갔지만 군소 보울에서 4년 연속 진출해가지고 4번 다 이겼습니다. 플레이오프를. 그러니까 큰 경기에 강한 선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그때 아틀란타에서 드래프트 1라운드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9년째 뛰고 있는데 나이는 31살입니다. 그러니까 탐 브레이디보다 8살이 어린데 탐 브레이디가 100전 노장이죠 이제는. 39살. 그런 선수에 맞서가지고 사상 최대 이변을 일궈내겠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 상당히 긴 패스를 정확하게 와이드 리시버 가슴에 안겨주는 정확한 패싱 능력이 맷 라이언의 장점인데 네. 이번에 초반에 리드를 잡고 나가면 애틀란타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뉴 잉글랜드 아주 좋은 승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 누가 이길 것 같다고 전망하세요? 전문가들이 물론 뉴 잉글랜드의 우세를 점쳤지만 3점 차 우세를 점치고 있죠. 지금? 3점 차라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그 요즘 그래도 최근 21세기 슈퍼볼 추세가 사상 첫 우승을 달성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탐 브레이디 역시 그렇죠. 요새. 그 15년 전에 첫 우승을 한 이후로 지금 7번이나 결승에 진출한 상태고 네. 맷 라이언도 이번에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는데 처음 결승에 오르자마자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최고 쿼터백으로 추앙받는 탐 브레이디의 뉴 잉글랜드를 꺾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쿼터 종반에 마지막 공격권을 지닌 팀이 스코어를 하고 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박빙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왠지 이번에 탐 브레이디가 그동안에 굉장히 모욕을 많이 느꼈잖아요. 이번 정규 시즌에도 첫 4경기를 출전 정지당했었죠. 그 디플레이트 게이트 때문에. 그렇죠. 디플레이트 게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디플레이트 게이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글자 그대로 바람 빠진 공을 사용해서 그 속임수 플레이를 펼쳤다. 2년 전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의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 홈팀이던 뉴 잉글랜드의 탐 브레이디가 미리 직원이 딱딱한 공에서 바람을 빼가지고 추운 날씨에서 손으로 잡고 던지기 편안한 식으로 네. 그런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데 탐 브레이디가 그걸 알면서도 경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NFL 사무국의 조사에 결국은 그렇게 따르면. 결론을 내렸죠. 결론을 내가지고 그 탐 브레이디는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항소도 하고 항소했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지난해 9월 그 로저 구델 NFL 커미셔너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켜온 깨끗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많이 실추됐죠. 또 슈퍼모델인 아내 지젤 번천 앞에서도 가정으로 체면을 좀 구겼고 불화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불화는 프라이빗한 내용에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 네. 지젤 번천은 남편을 옹호했습니다. 남편이 네. 알고서 그럴 리가 그렇죠.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치사한 내용으로 이겨가지고 결국 그 시애틀을 이기고 2년 전에 슈퍼볼 정상에 오르지 않았냐. 이미지가 이제 타격을 받은 떳떳한 거는 우승이 아니었다. 네, 그 그건 후유증이 오늘 시달리고 사실- 있는데 또 스파이게이트라고 그 빌 벨리치 감독이 상대방 선수들 작전을 몰래 훔쳐봐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몰래 녹화했던 그래가지고 거죠. 네. 수비에 이용했다 그런 의혹도 받았고 네. 여러 가지로 승리를 쌓아가는 만큼 좀 하인스 워드도 그걸 주장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뉴 잉글랜드가 그런 짓을 했다고 보죠. 그렇죠. 하인스 워드도 오래전에 네. 지금은 하인스 워드 선수가 은퇴한 지도 5년이 넘은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앤티 팬들도 많습니다. 보스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틀란타는 이제까지 51년 역사상 겨우 2번째 결승에 오른 신생팀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신생팀인 아틀란타 편을 드는 팬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너무 한 팀이 오래 우승하는 것도 지겹다. 이런 여론이죠. 사실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했었어요. 그 전에 왜, 너무 왜, 너무 왜? 잘하니까 너무 잘해서? 너무 예. 잘하니까 이제 좀 항상 그 언더독을 좀 더 응원하게 되고 항상 이기고 또 탐 브레이디는 유니폼도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경기마다 블리치도 잘 안 당하는 것 같고 색도 별로 잘 안 당하고 이거 포켓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상 그 상대에 있었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응원을 좀 하게 됐어요. 탐 브레이디는 이제 인정을 하고 정말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인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정말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고요. 한번 봉 기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마지막 막판까지 아슬아슬한 그런 승부가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51회 슈퍼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탐 브레이디가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 될지 5번째 우승을 해가지고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 될지 아니면 맷 라이언이 백전노장인 탐 브레이디 그리고 빌 벨리치의 전술을 깨트리고 생애 첫 우승을 안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봉 기자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이번 51번째 슈퍼볼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열리는 경기 어느 때보다 명승부 뜨거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팬 여러분께서도 이번 2월의 첫 일요일은 슈퍼 선데이 그 팍스 TV 채널 11 LA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오후 3시 반부터 펼쳐진 명승부 꼭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용석이었습니다. 봉화식이었습니다.